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곧도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이 QR코드에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과 또 유튜브 채널 고스닥을 마련해 뒀는데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김보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칼리 전문가입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스닥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저는 일단 해외 주식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까지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 한번 일단 점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너무 안 좋았었던 한 주였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 게 뭐냐면 나스닥은 계속 지금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가져갈 때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락을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미증시 이번 주 단기 조정받았을 때 똑같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주간의 내용 자체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 흐름 자체가 국내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언제 좀 돌파를 가져가고 지금 주도를 가져가냐, 이게 가장 또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아예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눌렸었던 만큼 한 번 더 탄력을 받았을 때 증시에서 일단은 강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번 한 주 우리가 일단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주간 증시부터 일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지금 일단 미증시 내용 자체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일단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는 지난주서부터 상승 탄력 보여줬었던 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5% 넘는 한 주간의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어제자 이제 한 거의 6%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5%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마저도 어제자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에서 한 주간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일단 마이너스 1.42%인데, 그나마 세미컨덕터 섹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금 일단은 지금 크게 빨간불을 킨
그거 대비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큰 낙폭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강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구글과 메타까지 해서 지금 일단 전반적인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지금 일단 세미컨덕터 안 좋은 흐름 자체 가져가고 있는데 헬스케어랑 지금 베이스 머터리얼까지도 지금 일단 굉장히 큰 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좀 보시면 헬스케어랑 베이스 머터리얼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이번 한 주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3% 그리고 마이너스 5.8% 이렇게 해서 낙폭이 굉장히 좀 큰데 사실상 베이스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는 지금 한 주의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바라봤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워낙 크게 급등을 가져가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디커플링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달러로 지금 통화되는 그 모든 원자재, 산업 원자재들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최근에 낙폭 매도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가장 또 최근에 많이 뜨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골드예요. 금 가격 자체가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무려 돌반지 한돈 해가지고 가격 자체가 51만 원을 넘겼다 이런 이슈가 불과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지금 그 고점을 딱 맞이하고 나서부터 2,800 지금 터치하고 나서부터 이제 금 가격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대 지속적인 매도세 나와주고 있는데 달러가 다시금 꺾이기 전까지는 현재 자리값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은 있고요. 한번 원자재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추세를 한번 그렸을 때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에 좀 순응하면서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권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도 한번 좀 다뤄볼 텐데 자, 미국채 지금 일단 10년물이 최근 들어서 일단은 급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도 지금 현재 자리값을 눌러주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에는 제가 이 방송도 그렇고요. 다른 팍스에서 방송에서도 이제 좀 얘기를 드리지만 채권 금리가 4.8, 4.9 이전 고점까지 갱신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든 지금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수의 지금 급락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지금 현재 큰 하락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부터 우리가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값이에요. 그러니까 4% 초반이나 4%를 돌파하지 못하는 시절에는 사실 한동안은 채권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급등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현재 내가 해칭 매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4.8, 4.9 이런 자리값 터치를 보여줬을 때는 비중을 확실히 좀 많이 줄여놓고 시장을 관망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 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두 지수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두 지수 보합권은 등락을 하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08% 떨어진 2,400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57% 오른 680포인트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급 반등한 7%대 강세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3%대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낙폭이 깊었습니다. 12%나 급락 마감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한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요. 그동안 신고가 랠리를 이어왔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좀 쉬어주며 약보합 마감했고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도 급락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바이오 관련주들 HLB, 리가켄바이오, 휴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에 이제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의 제대로 된 매수세가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번 연말 랠리는 전 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만큼의 힘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자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네. 이제 알려드린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보시면서 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까지의 이제 랠리 과정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지금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일단 좀 단발적인 급등 자체를 저는 한 번 더 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위치에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부터 꺾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다 도망가요. 왜냐면 지금 자리값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휩소 자리값이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소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증시가 굉장히 큰 급등으로 지금 일단 상승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평화가 되고 전쟁도 끝나고 지금 일단은 다 좋을 것이다.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측면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지금 일단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 왔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삐끗했을 때는 사실상 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CPI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PPI에 대한 내용 자체 좀 간단하게 일단 좀 리뷰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CPI 같은 경우는 자, 이전치 그리고 예상치 그리고 이제 발표치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다 똑같이 나와줬습니다. 이전치 대비 지금 뭐 0.1% 변동성도 없이 지금 다 똑같이 나와줬어요. 네.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CPI 발표 때는 우리가 이제 증시가 상승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단발적인 내용 자체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관여한 내용 자체가 1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한 내용이 없고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와진 현재 상황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단은 당선이 된 상태에서 1월 20일부터 일단은 가져왔을 때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3달에서 6개월 정도 어떠한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나 하락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다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는 급등락만 지금 피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심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내용 자체에서 만약에 엄청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플레이션, 트럼프노믹스 얘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주는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급등한 결과가 트럼프 정책에서도 지금 물가를 더 급등시킬 수 있는 내용들 자체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더 크게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하면 다시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뭐 간단하게 지금 일단 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일단은 상승 내용 자체를 가져왔지만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렇게까지 중요도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랠리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봤었을 때 이번 주가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5거래일째 아나운서님 지금 네. 5거래일째 딱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상승 대비 기준으로 딱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좀 기술적 분석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들이랑 이제 소통을 할 때 종목 상담을 할 때 이제 제가 좀 많이 바라보는 자리값 비율 자체가 이제 38%. 이 정도 구간대인데 네. 지금 현재 자리값이 딱 이렇게 눌림 자리값이 나와줬어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현재 가격 대비 기준으로 딱 원하는 눌림 가격 조정이 딱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시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그냥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러줄 수는 있다지만서도 완전히 앞에서 트럼프 상승분 다 잡아먹고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 마감으로 달린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미 지금 현재 이미 빅테크라든지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랠리 상승 흐름 자체를 앞에서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2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이번 주 하락장인데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미가 1도 없다? 다 자르죠.
엑시트하고 다 도망가죠. 여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랠리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한 번에 지금 큰 슈팅이 한 번 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큰 슈팅이 더 남아 있다라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풀어 나갔을 때 이게 산타 랠리 그리고 연말 소비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점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시키고 현재는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주축이 되면서 상승 장세를 끌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고점 랠리를 펼쳤을 때 그 다음부터의 상승 힘 자체는 우리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 좋고 지금 일단은 그러면 기업들 기준으로 매출 자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끌고 올라올 테니까 여기서 다시금 주가 이제 실적 발표 다음 실적 발표 내용 자체에서 플러스 효과 받으면서 계속 상승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번에 큰 우리가 역사적 조정 자리값을 한번 또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작년이랑 패턴이 좀 달라요. 움직임 자체. 우리가 9월, 10월 자체가 역사적 조정 장세인데 지금 그거 무시하고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증시 흐름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냥 긍정 회로를 지금 돌릴 수 있는 자리값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비트코인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보여줄 것이고 거기가 이제 좀 마지막 쥐어짜는 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면서 고점 갱신을 보여줬을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정리,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눌림 자리값도 저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었던 랠리를 펼치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AI 관련 종목들 기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단발적으로 우리가 한 5%, 10%좀 단타성 대응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리값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등락 폭이 더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키워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여기서 좀 저희가 오늘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 보이시는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과 좀 부합한다라고 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래도 이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 요 정도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좀 메인 키워드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2가지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 주들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 중이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또 미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이런 공식 입장이 나오자마자 다시 장중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미 증시에서는 이제 뭐 테슬라가 이 같은 상황에 수혜인지 아니면 피해인지에 대한 논란도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또 테슬라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테슬라 관련 지금 일단 내용 네.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고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사실 대다수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이제 테슬라는 무조건 좀 2차 전지로만 지금 연결지어서 일단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2차 전지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가 좀 큰데 지금 현재 지금 만약에 저는 폐지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살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일론 머스크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이 다 죽더라도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라고 지금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일단은 좀 테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사실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단은 선물 대행을 매일같이 이제 좀 대행을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트위터에서 예전부터 일단 뭐 도지코인서부터 뭐 이것저것 지금 언급 하나마다 지금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올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일론 머스크가 좀 많이 만들면서 좀 조롱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좀 올인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진짜 대단하다. 완전한 지금 좀 전략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거는 애초부터 지금 트럼프 정책과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반대예요. 원래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 쪽이지 사실 이 전기차 친환경 쪽이 트럼프 쪽은 그 반대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예견됐었던 결과예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이런 내용 자체 카더라여도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발적으로 나머지들은 다 지금 눌러주고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만큼은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자리값이 테슬라 저점이 210 정도 될 것이다. 단기적인 여기 구간대에서 한번 지금 매수 자리값 타이밍을 한번 좀 보셔라. 이 방송에서도 한번 몇 번씩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계속 해외 주식을 가져가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언급 자리값이었었는데 벌써 일단 340, 360 부근대까지 지금 돌파하고 나서 눌러줬죠. 네. 현재 자리값을 기점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눌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머지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이미 이 구간대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주식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이미 타격을 크게 입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 효과로 인해서 그냥 얘네가 뭐 한 것도 없죠, 아나운서님. 뭐 한 네. 것도 없는데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금 일단 됐다에 대한 내용 자체, 당선에 대한 결과로 지금 이 슈팅이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와서 어제 와서 눌러줬는데 얘기가 다른 거죠. 이미 이 바닥에서부터 한참 올랐다가 떨어진 거랑 네. 바닥에서 한 번 더 땅굴을 파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죽여도 테슬라만 살려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테슬라한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 번의 단발적인 상승, 지금 요거 찔끔 며칠간은 오르는 거 생각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만한 막대한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테슬라 역시도 지금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도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 좀 $300 이탈을 가져가는 292 정도까지의 낙폭 매도세는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 이탈서부터 한 번 더 지금 일단 테슬라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타이밍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신고점 랠리 21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하락장을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에서 그 고점, 이전의 최고점을 나머지 종목들은 다 갱신했는데 테슬라만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은 가장 크게 이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자체를 충분히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 다른 전기차 종목은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전기차는 보시면 안 되고 테슬라 한정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고로 외치면서 상승 랠리 충분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해외 테슬라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광종목도 혹시 테슬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이런 지금 다른 전기차 업체를 본다던가 현재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워낙 하락폭을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반등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온다라고 하면 저도 그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내 10거래일, 20거래일 동안 하락을 보여주다가 반등 한번 보여주고 그때 딱 맞춰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거는 사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의 리스크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었던 단기 조정을 받는 테슬라에 대한 접근 자리값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 테슬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우크라이나의 평화 특사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부 복원 계획을 밝혔죠. 또 이와 함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평화 특사로 지정을 해서 이제 종전 협상을 이끌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HD 현대건설기계 6% 급등했고요. 또 TYM 13%나 급등, 또 진성 TC 등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재건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일단은 좀 스톱이라고 얘기를 외치고 싶습니다. 일단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네. 1월 20일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기 전까지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얘기만 지금 돌고 있고 확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전쟁에 대한 종식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수혜를 쫓고 가져가는 거는 지금 현재 타이밍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자리값 타이밍 내용 자체,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지금 뉴스나 내용 자체에 워낙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지금 크게 끌었던 만큼 한번 식었을 때 그 이상의 낙폭이나 타격 자체 그리고 엑시트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단발적인 테마 이슈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 설명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접근을 했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바라볼 만한 종목 자체 미국 주식에서 그러면 재건 관련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캐터필러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중장비 관련주예요. 중장비인데 뭐 아나운서님 그리고 이제 시청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노란 색깔 중장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웬만해서 우리나라 장비 아니면 이 캐터필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가장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요소들 다 배제하고도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크게 이어졌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일단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오히려 갭을 띄워주면서도 버텨주고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우에 벌써 이제 30년 넘게 상장이 되면서 지금 안정적인 흐름 자체를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 단발적인 조정이나 내용 자체 받아준다라고 하면 국내 관련주들보다는 우리가 이 재건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나운서님 네. 뭐 일주일 만에 재건이 되나요?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재건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네. 재건이다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혜나 안정적인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와 재건 그리고 전쟁 종식하면 막 상한가 치면서 한 번에 이제 단기 급등은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랠리 자체가 끝나는 순간에는 그냥 그 지금 현재 재건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한 달 만에 다 끝난 것처럼 거의 뭐 다시 제자리 걸음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투기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그리고 미래 가치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캐터필러 종목 자체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 특사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재건 관련주들 단기적인 상승일 수 있어서 좀 테마성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증시 키워드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또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 총 2가지 뽑아서 그에 따른 광종목과 또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더 시장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후에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상담 적중률 한번 볼까요? 네, 먼저 PSK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반도체 전공 장비 업체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는데 실제로 10%나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오스코텍 있네요. 네, 오스코텍 이 종목 신약 개발 업체로 앞으로 더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8%나 지금 현재 급락을 했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전문가님 너무나도 적중률 좋으니까요. 오늘도 전화 상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JIP 엔터입니다. 네, JYP 엔터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4,000원에 7%입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그럼 전화 주셨을까요? 좀 더 사고 싶은데 네, 지금 사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스토가가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얼마 전에도 지금 오늘도 한 4%나 올랐네요. 네. 엔터 관련주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좋은데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도 그렇고 평단가가 굉장히 좀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타기 매매나 내용 자체를 일단 좀 타이밍 잡아 보신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 제가 일단 좀 진단한 결과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고로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라고 좀 외친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이제 JYP 웬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바라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앞에서도 그렇고 상승과 하락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큰 그림으로 지금 일단 좀 바라보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 내용 자체가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더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특히 엔터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내용 자체가 훨씬 더 크게 지금 일단은 더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비전 내용 자체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 우리가 이 증시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한 미래 가치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최근에 23년도 그죠? 23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번에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결과값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자리값 자체가 앞에 상승분 대비 절반 이상 눌러줬었던 자리값 그리고 이제 반등 자체도 지금 일단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에 대한 지속성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 네. 지금 종목 같은 경우를 만약에 1년 이상 보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단기 보유랑 장기 보유랑 제가 일단 목표가 제시를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일단은 지금 단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현재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좋은 익절 자리값 청산 구간대는 67,9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900원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자리값도 충분히 불타기 매매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목표가 자체는 67,900원이 단기적인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사실상 이제 막 비중 20% 30% 이상 넘기면 장기 보유가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을 그렇게까지 크게 늘리시진 마세요. 현재 기준 7% 가지고 계시니까 한 네. 맥시멈 15%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 좀 바라보시는 거고요. 사실상 이 기업 가치나 내용 자체로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최대 상승폭은
제가 5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허무맹랑하죠. 어떻게 보면 52만 원은 정말 좀 장기 보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맞춰 놓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연 단위 이상이 좀 충분히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일 때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타깃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값도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바라봤었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구간인데 앞에서 크게 장난을 치지는 않았어요. 장난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7만 원 수준 지금 아까 설명드렸었던 67,900원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시청자님 지금 54,000원 평단가고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고 지금 일단은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시초가 기준으로도 지금 매집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딱 8% 정도만 더 추가를 시킨 다음에 15%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었던 67,900원에 다시금 절반을 청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절반을 청산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54,000원 평단가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져갔었던 끌어냈었던 금액 대비 기준으로 플러스로 나쁘지 않은 금액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거의 뭐 본전 수준까지도 지금 일단 좀 바라본 자리값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단 좀 판단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 자체 52만 원까지도 이 종목은 비중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장기 보유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엔터 관련주 지금 시청자님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빌보드 계속적으로 띄워준다 이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맞춰준다라고 했었을 때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저는 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지금 장기 보유를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무조건 들고 가라는 못해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도 해보시고 비중도 줄여놓고 그냥 이거는 묻어두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이 종목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목표가 67,900원이셨고요. 매수는 15%까지 더 추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문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피플바이오고요. 매수가는 4,95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피플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로 지금 11월 초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피플바이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평단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발적인 낙폭이 워낙 크죠.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에서 일단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게 아나운서님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채권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단발적인 테마를 받았을 때 지금처럼 보시면 상한가 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게 그대로 하락하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단은 정리드리면 이거는 무조건 스톱이에요. 이 종목은 무조건 스톱인 게 뭐냐면 일단은 저는 항상 주가를 보는 것 자체가 뭐 피보나 지금 현재 주가 기업에 대한 가치, 이슈들,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하는데 가장 또 1순위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뭐 하락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주가가 상승도 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파동을 겹치는데 의미 있는 내용 자체가 바로 단발적으로 그게 지워지는 자리값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상한가를 쳤었던 이유, 내용 호재만큼의 지금 일단은 단발적인 조정을 본다라고 하면 얘는 4,700대, 4,700원대는 사실상 버텨줬어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대에서 지지 여부를 좀 판단했었던 구간대가 11월 1일과 11월 4일 때 이 구간대에서 이제 단발적인 지금 지지 여부를 좀 판단했었던 자리값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리값을 가볍게 그 이후로 밀면서 단 한 번도 5일선 이탈 없이 지금 꾸준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제가 일단은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이 평단가까지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대도 손절 타이밍을 이미 좀 놓치셨다. 이런 얘기를 좀 아쉽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다음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다음 다다음 이슈에서 급등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지만서도 사실상 그거를 좀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유행을 바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스톱이라고 의견 내려주셨고요. 더 앞으로 하방이 열려 있어서 조금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동국산업이요. 동국산업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7,900원에 30%요. 네, 이 종목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좀 CCT 시멘트로 네. 좀 원통형 배터리 공장 다 짓고 하면은 좀 올라갈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너무 내려와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한 11월 초부터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최저를 좀 찍었네요. 우리 네네. 전문가님께 한번 전망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좀 아쉽네요. 일단 좀 비중 자체가 좀 너무 높으시고 현재 네. 기준에서 일단은 7,9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일단 좀 낙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거의 뭐 지금 일단은 한 30%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도 이상까지 지금 일단은 좀 손실을 가져가고 계시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좀 배터리 관련 내용 자체 이슈로 지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은 사실상 저도 전기차에 대한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일단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내용 자체나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장 종목들이 가지를 못해요. 사실 얘네를 따라서 지금 일단 상승을 보여줬었을 때 후발주자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앞에서처럼 얘네 역시도 한번 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300% 그리고 이제 뭐 200% 이상까지도 계속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얘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동국산업이 주가 돼서 지금 배터리 시장 자체나 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라는 내용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배터리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는 좀 산업이 이제 우리가 친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한들 미래 산업에 대한 ESS 이 관련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은 굉장히 좋다지만서도 지금 최근의 추세나 내용 자체의 힘을 본다라고 하면 워낙 가파라요.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큰 자리 이탈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좀 노릴 수 있는 자리값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제가 지금 일단 좀 동그라미 친 여기 가격대 부근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5,2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까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어요. 4,800원을 이탈하고 터치를 한다라고 해서 손절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비중 자체가 30% 이상 지금 가져가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앞에서 이미 좋은 손절 타이밍을 다 놓치셨어요. 10% 미만 내에서 일단 손절을 보셨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손실은 손실이지만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30%가 넘어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확실한 타이밍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전, 시도를 지금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비중 자체가 30%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를 어떻게 심리상으로 극복하고 넘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5,000원 이탈이 지금 일단은 한 번은 무조건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저점 기준으로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5,010원까지 떨어졌네요. 5,01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5,000원 이탈을 2번에서 3번 정도 더 가져가면서 계속 하락이다 지금 일단은 좀 공격적인 움직임 무빙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4,800원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객관적으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현재 자리값은 스톱이에요. 스톱인데 시청자님 기준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30%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이렇게까지 크게 가지고 간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당장 손절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기준으로 일단 한 번에 20% 30% 급등하면 굉장히 좀 배가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좀 살펴보시면 4,800원대까지는 일단 좀 견뎌보세요. 4,800원대까지는 일단 좀 힘들지만 지금 일단 좀 견뎌보시고 4,700원에 대한 자리값 이탈 자리값을 3거래일까지 반복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정확하게 절반 정도 손절을 딱 가져가시고 장기 보유 관점으로 쭉 끌고 가시는 게 일단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스톱으로 얘기는 좀 드리긴 했지만 서도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스톱이라고 의견 내려주셨고요. 5,000원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5,000원대 떨어지면 비중을 절반 정리하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족보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족보 종목은 네. 안 할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죠. 트럼프, 일론 머스크 수혜주. 어쩔 수 없죠. 이 내용 자체는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단 좀 단발적이나마 지금 일단은 한번 좀 따라 붙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미 트럼프 당선과 그 평일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워낙 큰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 증시 키워드에서는 제가 오히려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번 한 주 딱 보세요. 지금 일단 5거래일째 하락을 딱 보여줬었죠. 그 결과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뛰어 올랐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우리가 상업 그리고 이제 방위 항공기 엔진, 통합 엔진 부품 그리고 전력이랑 기계 항공 시스템 설계랑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기업이 세계사로 지금 분할 상장한 이후에 항공우주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산까지도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랑 스페이스 X 테마 관련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단순히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살펴보시면요. 분기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전년 대비 28% 증가를 보여줬고 조정 EPS 기준도 전년 대비 25%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간 수익이랑 현금 흐름 자체도 지금 전망 자체가 지속적인 상향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그리고 스페이스X 수혜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도량 자체도 분기별로 20% 꾸준히 지금 현재 성장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재무나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일단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부터 한번 지금 쭉 치고 올라가는 거 쉼없이 치고 올라가는 기간대 자체가 굉장히 좀 컸었어요. 100 초반에서부터 거의 180까지 무려 80% 상승 흐름 자체 가져가는 동안은 쉼없이 올라왔는데 현재 구간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춤하면서 지금 기나긴 횡보 장세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고 있다. 결국에는 좀 우상향은 살짝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횡보 장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내용 자체 수혜로 다시 한번 급등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오늘자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오늘의 족보 종목은요. 트럼프 수혜주이자 또 스페이스 X 관련주라고 합니다. 요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조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주항공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기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상승률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들어오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이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